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하였습니다. 과연 윤석열의 칼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명량TV 장민호입니다. 진실한 언론 팩트 정치 현안을 전달하는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안을 제거하였습니다.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24일 직후 이후인 2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전날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였으나 전날에도 여야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절대로 해줄 리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금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여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검찰총장으로 지금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걸어온 길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17일 청와대발 깜짝 인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 59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한다는 그러한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23기 자기들 기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윤석열이. 왜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지금 현 검찰총장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에 나이로 먹고 간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임명이 된 이후에 이분의 걸어온 길을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 아주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첫 사례입니다. 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용 기수가 5년이나 낮다는 점, 인적 쇄신까지 포함한 검찰 개혁 추진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이분도 서울대네. S대, 스카이. 우리나라 먹고 살려면 스카이.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윤 후보자는 1994년 34세 검찰에 발을 들인 늦깎이 검사지만 왜 늦었을까? 검사지만 지난 25년간 탁월한 수사력과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냥 통이 아니고요. 특수통입니다. 머리통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특수해서 통통하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고, 대검찰청 이분이 지금 보니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 2과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등 주요 수사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형 사건을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그 다음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07년 병양군 신정아 사건, 노무현 대통령 때죠. 시행그룹 비자금 수사, 그 다음에 또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오른팔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쪽 같은 면모와 뚜렷한 소신 때문에 강고을 검사라는 수식어를 늘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목표를 정하면 타협하지 않고 전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유명하죠. 자, 박근혜 정권 초기이던 2014년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 그냥 팀장 아니죠, 특별수사팀장을 지내며 정권 눈치를 보는 윗선의 반대에도 용의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등 소신 있는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그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뇌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이른바 항명파동의 중심에 섰고 대단한 사건이었죠. 네, 이 일로 수사 일선에 배제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한직으로 취급받는 곳으로 전전했습니다. 그것도 못 가는 검사 있으니까 그러니 하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당시 국감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직엔 충성하나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조직사회에서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윤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이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입 1호로 지목돼 수사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나옵니다. 이재용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사회각계 인사들을 거침없이 수사하며 강골검사의 특유의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특검팀과 윤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2017년 서열과 기술을 파괴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고검장급으로 격상됐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12년 만에 다시 검사장급으로 내리는 동시에 차장검사급이던 윤 검사장을 승진 발탁하는 형태로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중앙지검장으로 보임하는 깜짝 인사를 단행했죠. 그때도 말이 참 무성했습니다. 네, 나라가 쪼개지는 줄 알았죠. 네, 이후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등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무리 없이 발맞춰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윤 후보자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 서울중앙지검은 뇌물수수 및 다스 경비리 관여 의혹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쥐박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각 구속되었습니다. 현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비중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여기서 또 나옵니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로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만큼 검찰 관례에 따라 적지 않는 간부들이 현재 옷을 벗고 있습니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적폐청산, 촛불정신 아시죠?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으로 밀어붙이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일명 공수처를 설치하는 등 검찰의 특유의 문제가 있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따른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의 칼이 과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나 문제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원리 원칙에 입각한 검사의 길을 가겠다 결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야 모두 경계심을 늦출 수 없겠죠. 그러나 검찰 개혁에 중차대한 역할을 윤석열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건 역시 어부성설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커서 그런지 사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검찰 수장에 오른다 해도 거짓말 이미지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입니다. 윤 후보자는 무신 분립을 신념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한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이 신념 있게 밀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고, 이 안창호 선생의 말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더 명락TV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더 명락TV의 장민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